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 상대로 무역 협정에서 이겼습니다. 트레이드 딜 하면은 무역 협상 하면은 트럼프죠. 전 세계에서 트럼프만큼 무역 협상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없었고 역대로 미국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바보 천치 역할을 해왔죠. 그동안에 무역에 있어서. 하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을 가장 바보로 만들었던 게 이제 중국이었고,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한테 혼쭐을 내면서 중국이 완전히 무릎 꿇은 이번 그 협상 내용을 보면은 100% 그냥 무릎 꿇은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어요. 이번 그 무역에 있어서 특히 중국 시장을 뚫었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그 중국이 시장을 안 뚫고 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미제를 팔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지네들은 안 사고 우리한테 사게끔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하고 모든 비즈니스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화들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중국 물건을 사주는 게 사실상 미국이잖아요. 절반 넘게 사는 게. 그러니까 고객 명단에서 미국 빼면은 중국 경제가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중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대도시나 이런 데는 가면은 뭐 삐까뻔쩍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여전히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소매력에 있어서 미국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경제력에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중국에서 공식 발표된 그 데이터들이 가짜라는 얘기도 많고 과장을 잘하고 거기 언론사들도 다 그냥 프로파간다 머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한 115% 보복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위대한 합의를 이뤘고 완전한 관계 재설정, 토로 리셋을 이뤄냈다. 이번 주말 시진핑하고 통화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다만 중국과의 합의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같은 품목별 개별 관세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방이 가장 큰 성과라고 그랬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개별 관세는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반입을 문제 삼아서 2월부터 3월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 20%도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유통 중단에 동의했다.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완성, 시진핑을 완전히 그냥 KO 펀치, 넉다운 펀치를 날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협상을 보면 중국이 사실 완전히 굴욕적인 그런 협상을 한 거나 굴욕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해먹었죠, 중국이. 근데 중국 자국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유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로 이렇게 한국 한인 언론 보니까 트럼프가 이긴 그런 무역 협상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정말 미국의 동맹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정보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 언론들이 안티 미국, 친중이라는 것을 대충 이렇게 감지를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 정부에서. 이게 동맹국인데 왜 이렇게 트럼프가 막 이런 게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 백악관 내에서도 한국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거 백악관 지인한테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만 까냐? 너 이 언론이 동맹국이고 미국이 살려준 국가 아니야? 얘네 왜 이래? 이런 반응이 요새 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한국만 보면 관세 얘기 꺼내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연설 때도 콕 집어서 한국을 지적한 거고. 왜 나만 까? 유독 왜 나만 까? 아무리 미국 언론 왜 팍스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번역 보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그래서 한국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량하게 생각한대요. 불량 국가로. 전반적으로 삐뚤어져 있는데 맨날 중국 편 들고 맨날 반대로 가고 민주당 편만 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대. 지금 사법부나 연방상하원, 백악관까지 다 지금 공화당 쪽, 보수 쪽이 쥐고 있는데 한국에서 떠드는 건 계속 안티 트럼프, 트럼프 싫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겠대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 관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0일 유예를 다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세게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인들한테 전해 들은 결과 백악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쾌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트럼프가. 특히 언론사들이 이렇게 툭 하면 자기만 비판하고 이런 그 종합적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왜냐면은 백악관 지인들이 그 이제 한인분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뭐 국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걸 일궈낼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어요.
전 미국인 통틀어서 이런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백악관에 있어서 다행인데 내가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제이디 밴스나 마르코 루비오가 이런 협상력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트럼프에 비해서는.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들이 트럼프에 비해서는. 가장 큰 성과로 중국 시장 개방을 꼽았는데요. 강제 개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시장을 열기로 동의한 것이다.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에 중국이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규율. 툭하면 한국도 똑같이 그런 수법을 써먹죠. 미국 상대로. 그 규제.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여기서 판매가 안 된다. 일본도 그거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GM하고 포드는 여기서 판매할 수 없는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도요타, 예? 닛산, 현대, 기아차 다 파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일본 특히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점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비관세 장벽. 중국도 이런 비관세 장벽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한 이후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는데 당연히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 유권자들은 쌍수를 들며 반길 일입니다. 또 제약 산업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약품들을. 그래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이건 완전 미국이 여전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데는 관세를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높은 관세를. 상무부는 수입산 의약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해서 관세 부과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인데요. 트럼프는 발언 직전에 팀 쿡 애플 CEO하고 통화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에 많은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5천억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 애플이. 그리고 모든 공장을 다 인도로 이렇게 옮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중국보다는 인도 의존도를 좀 더 높이고 자국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내에 중국 힘을 많이 약화시키겠다는 게 결국 트럼프는 중국 힘을 약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먹여 살린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미국이 만들어준 국가예요. 중국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국가입니다. 경제만 놓고 볼 때. 예, 그 역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미국이 만들어준 그런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그 영세업자들이 피해는 볼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피해는 감소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지금도 트럼프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번에 관세 이렇게 조금 내리긴 했지만 중국하고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다 미국으로 가져와 이 얘기예요. 그 전에 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도 미국 했을 때 오히려 미국이 잘 살았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잘 살고 다시 그 시대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제조업을 가져오고 제조업 일자리로 부강한 국가가 되자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겁니다. 그때가 미국이 좋았다. 그때가 제일 위대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조업이 부강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외국에 의존할 필요 없다. 미국은 작업자족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나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너네 자동차 살 필요 없어. 솔직히 너네 전기도 사용할 필요 없어. 우리 미국의 정신 나간 환경론자들이 계속 난리 쳐가지고 우리가 전기 액세스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건 고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당연하죠. 지금 모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하지 미국이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조업을 의존을 많이 한 거죠. 중국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다시 다 빼앗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자 하고 이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어서 제네바 협상은 매우 친절했고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 그러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중국은 우리와 협력할 수 있게 돼 매우 기뻐했다. 미중 관계는 매우 좋은 상태고 어쩌면 이번 주말 시진핑하고 통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지만 트럼프는 분명하게 중국을 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거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국을 해치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 생각이에요. 중국을 해치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의 이번 그 2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자기가 선거 때 피해본 걸 알고 있거든요. 선거법 이렇게 다 뜯어 고치지 않았습니까? 경합주에서. 그것도 총무처 장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고쳤어요. 보통 주의회 상하원 거쳐가지고 주지사 서명을 통해서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총무처 장관들이 그냥 다 자기네 마음대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게 그대로 적용돼 있고 일부 주에선.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만 열면 차이나 차이나 막 이러잖아요 유세 때. 차이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이 중국이란 나라가 부상하면서 그만큼 미국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그건 100% 맞는 사실이죠.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은 좋아할 일이었지만. 자 잠시 전화 말씀드리겠습니다. hnhkorea.com 들어가시면은 메가 알부민 할인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가 알부민 저도 매일 복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복용한 뒤로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느껴져요. 정말 하루하루가 생기가 넘치는데요. 메가 알부민 효능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병원에도 납품 중이고 한국 의사와 약사들에게 큰 호응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이 아니고 영양소 혈관을 통해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이 알부민이라는 게 그래서 혈액 건강 도와주는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품질 성분이 이제 고품질이냐 아니냐 그게 관건이에요. 알부민은 메가 알부민 같은 경우는 100% 미국산 단일 성분 고품질 알부민만 고집해서 만든 단백질 제품입니다. 사이트 가입이나 주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13500에 3301번, 213500에 3301번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로 도움을 한국어로 친절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화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연결하셔서 문의하시면 바로 메가 알부민 회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검사 받은 분들요. 30일 복용하고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했던 분들이 알부민 수치가 부족했던 분들이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도 많이 놀라고 이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제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가입 누르시고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으로 1기, 2기 때 통틀어서 가장 임팩트가 큰 행정명령 내렸다고 어제 트루소셜 통해서 글을 밝혔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번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큰 임팩트예요. 미국인들 중에서 약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 처방약 특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예,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 오시면 알잖아요. 비만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LA만 봐도 알 수 있고 음식들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음식들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식용유, 설탕류, 올리브유가 제일 안 좋아요. 여러분께서 많이 아셔야 되는데 올리브유를 많이 복용하면 섭취하면은 유방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의사분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땐 넘버원이에요. 이쪽 건강 이슈에 있어서는. 그분이 올리브유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올리브유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올리브유를 이렇게 빼고 나니까 더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도 왜냐면 올리브유가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 씨드 오일 중에서. 예. 식물성 기름 중에서 그래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계란 후라이도 계란에다가 그냥 뭐라 그래요? 참기름 기름이나 이런 거 안 넣습니다. 씨드 오일이나 올리브유로 안 하고 저는 이제 물로 그냥 끓이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씨드 오일 안 좋다고. 예? 식물성 기름 안 좋다고. 올리브유도 안 좋아요. 제가 지난번 보니까 댓글도 보면 올리브유는 괜찮대요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여성분들한테 특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분. 이건 제가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일본 의사분. 건강 이슈에 있어서는 일본이 좀 앞선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그 의사분은 제가 정말 신뢰하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꾸니까 진짜 좋아지는데 느끼고요. 설탕이 암세포 활발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 설탕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스타벅스가 안 좋은 거예요. 스타벅스 가가지고 단 거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그 여자 후배 기자들 이렇게 보면 꼭 단 거를 막 이렇게 찬 거 그것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너무 트럼프한테 고맙다. 이번에 제약사들 응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약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약값을 싸게 팔 수가 있냐고. 근데 트럼프는 약값 무조건 30에서 80% 저렴하게 팔아야 된다. 그렇게 행정명령을 때렸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RFK 주니어가 I never thought this would happen in my lifetime. We finally have a president who is willing to stand up for the American people.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드디어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나왔다. 바로 트럼프다. 저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미국인들을 위해서 싸운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로널드 레건 때 제조업이 많이 날아갔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88년도에 레건도 깐 거 아니겠습니까? 시체말로.
트럼프가 가장 저는 제가 본 여태까지 모든 정치인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고 맞아요.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함 링컨에 이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정말 트럼프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밀라 조이가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형 제약사로부터 $10,000,000 이상을 받았다. 캠페인에서 $10,000,000 이상을 받은 여자입니다. 예, 엘리자베스 워런. 포카한테스. 예, 네이티브 인디언이라는 엘리자베스 워런. 네이티브 인디언 아닌 거 아시죠? 사기친 거. 사기꾼이에요, 이 여자는. 사기꾼. 그걸 통해서 하버드 법대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인종. 그런데 민주당원이라서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뉴욕 타워 CNN 비판하는 거 못 봤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런을 비판하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래서 워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수익 3위에 올랐다.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은 미국인 건강에 관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엄청난 이해상충이다. 상원의원들 지갑은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하고 중국 그 무역 협상이 90일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90일이에요. 90일 동안만 이렇게 하고 다시 중국 상대로 관세 더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데서 트럼프 협상력 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엘리자베스 워런은 1,000,000불 넘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쟁이면서 사회주의자인 척하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 별장도 3개 있지 않습니까? 2,300만 불이나 받았어요. 2,300만 불 이상.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값 낮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이 인간들이. 선거철 때만 약값 내리겠다 그래요. 그 약값 내린 사람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지금. 이거 챙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그전에? 없었어요, 트럼프밖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인데요. IRS 국세청이 트럼프한테 불법 체류자 단속하기 위해서 IRS 국세청 데이터 써도 된다 이렇게 청신호를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연달아 승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트랜스젠더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것만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가 남자애인데 여자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사람이 전부 다 삼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도저히 쳐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이 너무 빨라가지고 딱 몸만 봐도 남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원래 찰리인데 이름을 마리사로 바꿨어요. 말이 안 된다.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학교도 못 다니게 해야 되는데. 자, 잠시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I Remnant Preschool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프리스쿨인데요. 예,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배우는 이 소중한 시기,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는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죠. I Remnant Preschool은 기독교 사랑과 진리 바탕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하나님 자녀로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단어, 처음 나누는 우정, 처음 느끼는 감정들 속에 예수님 사랑과 인내, 자비를 심어주는데요. I Remnant 프리스쿨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 시간으로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갑니다. 교사진은 모두 신앙 안에서 교육 소명을 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인성과 창의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따뜻한 지도와 헌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기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개성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I Remnant School은 그 든든한 첫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I Remnant Preschool 그레이스 강 디렉터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UCLA 학사학위 받으신 후 칼 스테이트 플러튼에서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하고 2014년에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바인 콩코디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받고 계십니다. 문의 번호는 714-441-1004, 714-441-1004번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화이트 고스트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프레리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렇게 흑인 간호사가 백인 환자들을 일부러 죽인다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렸어요.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벌써 여기에 대한 뷰가 1110만 뷰나 돼요. X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당신 같은 인종들은 내가 조용히 죽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참 이게 떨어져요, 이게. 딱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경찰에 이렇게 신고하겠다고 답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강경한 이민 정책 채택했죠,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불법 체류자 지금 쫓아내고 그러는데 사실 근데 오바마나 그전에 클린턴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시키고 있어요. 트럼프를 보면은 이제 그 범죄자들 위주로 이렇게 추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9명의 아프리카너, 그러니까 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후손들인데요. 이들이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전세기로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을 통해 오늘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랜더 국무부 부장관, 트로이 에드거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서 자신 및 자신들 가족도 박해를 피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이 영상 이거 틀어드리면 이거 이제 이들이 이제 미국에 온 거를 이제 환영한다. 그렇게 밝힌 겁니다. 또 이걸 놓고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랜더 부장관은 여러분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여러분 대부분은 농부가 아니냐. 좀 전에 들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 있다면 그것을 외국 땅에 심어도 씨앗은 꽃을 피울 것이다. 여러분 이 꽃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남아공 백인이 난민으로 들어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백인 들어왔다고 또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흑백 인종 차별 정책 폐지 이후 토지개혁 요구 차원에서 나온 남아공 토지관련법을 비판하면서 지난 2월 남아공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피해자들을 난민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날 입국한 남아공 아프리카너 3개월 만에 신속히 난민 자격을 부여해 이들을 입국시켰는데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에 체류하도록 했던 중남미 국가 국민 체류 허가에 대한 취소도 추진하고 이렇게 그 불법 체류자는 싫다. 그리고 미국에 그동안에 불법 체류자 너무 많이 왔다. 이렇게 난민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트럼프가 남아공 백인에는 역차별로 박해당하고 있다면서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트럼프한테. 저는 트럼프한테 이런 데 점수를 줍니다. 왜 꼭 난민들, 백인 난민들은 데려오지 못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난민들 중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지금 오는 거 보면은 뭐 문신도 없고 예? 깨끗하고 이게 가정이 참 단란하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동안에 들어온 난민들 중에서는 MSRT 뭐 이상한 난민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너무 안 그래도 불법 체류자 1200만 들어왔는데 4년간 바이든 정부 산하. 이렇게 이런 난민들이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난민이면은 저는 받아들여도 된다고 봐요. 예. 남아공에서 핍박받는 백인 난민들은 저는 잘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트럼프한테 열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남아공 백인을 난민으로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남아공 농민들이 살해되고 있고 제너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난민들이 백인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백인인 것은 우연이다. 그들이 백인인지 흑인인지는 내게 아무 차이가 없다. 백인 농부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 땅이 남아공에서 몰수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민정책 총괄하고 있는 백악관 실세죠. 스티븐 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남아공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종에 기반한 박해다. 난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후원 감사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